2000년대 남북 적십자회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합니다.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 제3항에 보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합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데 따라 2000년 6월 남북 적십자회담이 금강산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당시 북측은 그동안 서울, 평양 또는 판문점에서 개최하던 남북 적십자회담의 장소를 금강산으로 변경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는 당시 금강산 관광이 진행되고 하는 것들을 감안해서 북측에서는 회담 장소를 금강산으로 변경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측에서도 1990년대까지 진행되던 남북 적십자회담과는 조금 다른 새로운 적십자회담으로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새로운 적십자회담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진행되던 남북 적십자회담과는 다른 새로운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게 됩니다. 이 2000년대 남북 적십자회담은 2000년 6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총 11차례의 회담을 개최하게 됩니다. 2000년 6월 제1차 남북 적십자회담이 열렸습니다. 매우 중요한 회담이었고 여기서는 몇 가지 합의 사항과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합의한 것은 8.15 계기로 남북 가족 방문단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단은 책임자 1명, 예상가족 100명, 지원 인원 30명, 시적이자 20명으로 구성해서 서울과 평양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사항이기도 했고 또 그동안 남북 간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과 예술단 교환도 경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85년도에 이러한 것을 합의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적이 제의한 이산가족의 생사 및 주소 확인 사업입니다. 이미 1970년대에 우리가 이산가족의 생사 및 주소 확인 작업을 요청했고 이것이 적십자회담의 의제로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후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시작한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의 생사 및 주소 확인 작업을 우리가 다시 북측에 촉구하게 되고 북측이 이를 수용해서 시범적으로 9월에 100명, 10월에 100명씩 생사 및 주소 확인 작업을 하게끔 합의를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합의였습니다. 또한 한쪽은 이산가족들의 서신교환 사업에 대해서도 북한에게 촉구를 하게 되는데 북측이 이 일을 받아들여서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들의 생사, 주소가 확인되는 데 따라서 서신교환도 같이 실시하기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방문단뿐만 아니라 생사 및 주소 확인 그리고 서신교환 사업이 남북 간에 합의가 되는 아주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담에서도 쟁점이 있었습니다. 제일 큰 쟁점은 북한 적십자사가 8월 이산가족 상봉 전에 비전향 장기수를 송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정상회담 합의에서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 전에 비전향 장기수를 송환해라 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적은 먼저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그 후에 비전향 장기수를 송환하는 방식이 좋겠다라고 북측을 설득했습니다. 따라서 북측이 이를 받아들여서 선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후 비전향 장기수를 송환하는 방식으로 절충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산가족 문해소의 설치 운영이었습니다.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운영은 한 일회성 행사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제도적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하자고 제의했지만 북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피했고 결국 추후 적십자 회담에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한다라는 식으로 절충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모습입니다. 남북 적십자 회담에서 합의한 데 따라서 2000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적십자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저는 그 서울 잠실에 있는 호텔에서 있었던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지원 인원으로 나가 있었는데 이산가족들이 만나는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야, 참으로 오랜만에 이런 이산가족 상봉이 행사가 만들어지고 이산가족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대한 깊은 감동을 느꼈었습니다. 1차부터 3차까지는 기존에 있었던 회담들을 연계해서 진행되다가 2002년 9월 제4차 남북 적십자 회담이 개최되게 됩니다. 이는 제7차 남북 장관급 회담 2002년 8월에 열렸는데 이 제7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쌍방 적십자 단체의 책임자급을 수석 대표로 하는 제4차 적십자 회담을 9월에 개최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회담은 수석 대표급이 이전에 한적 사무총장급에서 한적 총재로 격상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주요 쟁점은 이산가족의 생사 및 주소 확인과 서신 교환을 확대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미 한 차례 생사 및 주소 확인을 했고 서신 교환에도 합의를 했지만 이것을 우리는 더욱더 확대해 나가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북측이 합의하기 꺼렸던 이산가족의 면회소도 빨리 설치해서 운영하자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또한 이산가족 방문단도 이 교환을 정례화해서 이를테면 추석, 설 이런 때에 교환이 정례화될 수 있도록 아예 정하자라고 우리가 제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이 뭐였냐면 전쟁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국군포로 납북자들입니다. 일반 이산가족이 아닌 특수 이산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국군포로나 납북자들이 그동안 북한에 있으면서 남쪽에 있는 가족들하고 헤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이런 분들의 이 생사 확인이나 서신 교환이나 상봉 등도 같이 해결하자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러한 문제보다는 비전형 장기수를 추가 송환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한 차례 비전형 장기수 63명을 송환한 바가 있긴 있었는데 북측은 적십자 회담에서 추가로 비전형 장기수를 송환하자고 제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 주요 쟁점에 대해서 4차 남북 적십자 회담에서는 절충 합의를 하게 됩니다. 주요한 합의를 살펴보면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하는 데 합의하고 또 면회소 완공 후에 정례화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이산가족 면회소는 금강산 지역에 설치하고 경의선 철도 도로가 연결되면 추가로 서부 지역에 설치하기로 합니다. 사실 우리 측은 면회소를 개성이나 판문점이나 이렇게 교통이 편리한 서부 지역에 세울 것을 제의했지만 북측은 서부 지역보다는 금강산 지역을 선호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금강산 지역에 설치하고 추후 경의선 철도도로가 연결되면 서부 지역에도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또한 면회소는 남북이 공동 건설한다. 그래서 자재 장비는 남측이 하고 공사 인력은 북측이 제공한다라는 방식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 제기했던 전쟁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 즉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들도 생사, 주소 확인 문제를
협의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합의였습니다. 하지만 북쪽이 요구한 비전형 장기수 추가 송환 문제는 우리 측이 수용하지 않아서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고, 한적이 제기한 이산가족의 생사, 주소 확인 및 서신 교환 확대 사업 문제도 여기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2003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제5차 그리고 6차, 7차, 8차, 9차 그리고 제11차 남북 적십자 회담이 개최됩니다. 이 회담에서는 회담 수석대표급이 총재가 아닌 사무총장으로 다시 환원되었습니다. 주로 금강산에서 개최된 이 남북 적십자 회담은 이산가족의 대면 상봉 및 화상 상봉을 추진하고, 남북 이산가족 간의 영상 편지를 시범 실시하고, 금강산 지역에 이산가족 면회소를 공사를 하며 나중에 완공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대부분의 논의가 이런 범위 내에서 시작되고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것은 대면 상봉뿐만 아니라 화상 상봉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었고, 또 이산 가족 간의 영상 편지도 서로 만들어서 교환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산 가족 면회소 공사는 사실은 합의는 했지만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남북관계에 따라서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고, 또 남북이 공동으로 건사를 하려고 했지만 사실 보니까 이 어느 한쪽이 책임지고 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공동으로 하기보다는 어느 한쪽이 맡아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다시를 하게 되는 것도 여기서 남북 적십자 회담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남측이 다 책임지고 공사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그 적십자 회담을 통해서 많은 진전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사안들에서 쟁점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국군포로 납북자를 위한 별도의 협의기구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쪽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별도 협의기구에는 반대하고 일반 이산가족 내에 포함시켜서 해결하자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북쪽의 의견을 수용해서 일반 이산가족 내에 이 사람들이 포함돼서 북쪽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거나 또 서로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적은 생사 확인, 서신 교환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렇지만 북측은 행정력의 미비로 상봉 행사 위주로 하는 것을 제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북측이 모든 이산가족들의 현상을 파악하고 또 생사 확인이나 서신 교환이 부담 없을 것처럼 생각이 들었지만, 오히려 북쪽은 남쪽보다도 더 생사를 확인하거나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북한의 행정력의 한계를 우리가 알게 되었고, 사실 이 부분은 더 이상 크게 진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2010년을 끝으로 남북 적십회담은 진행되지 못했다가 2018년 6월 제12차 남북 적십회담이 개최됩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는 계기에 남북 간 당국 대화가 재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판문점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판문점 선언 제5항에서 적십자 회담을 개최해서 이산가족 친척 문제를 해결하고 8.15 계기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 합의에 따라서 2018년 6월 남북 적십자 회담이 금강산서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이 회담에서 수석 대표가 다시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그전에는 총재라고 불리었지만 이제 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2018년 6월 제12차 남북 적십자회담이 열리는 모습입니다. 금강산에서 열렸고 왼쪽은 수석 대표 악수하는 모습, 오른쪽은 전체 회의 장면입니다.
2018년 6월 남북 적십자 회담에서는 2018년 8.15 계기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하는 것을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각 100명과 또 거동이 불편한 상봉자는 1명의 가족 동반도 할 수 있게끔 했고, 또 남측은 행사와 통신을 위해서 선발대를 금강산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산가족 상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보수하기로 합의했고, 또 남측은 면회시설을 점검하기 위해서 사전에 점검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이때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지원 요원으로 가서 이산가족들이 만나는 모습들을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남북 적십자 회담의 성과와 한계를 한번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십자 회담을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의 기회가 획기적으로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면 상봉은 2400여 명, 화상 상봉은 3700여 명이었습니다. 또 이산가족의 생사 및 주소 확인과 서신 교환에서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생사 주소 확인은 2200여 명, 서신 교환은 600가족, 그리고 영상 편지는 40가족이었습니다. 또 납북자, 국금 포로 등도 이산가족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상봉과 생사 확인 등이 이루어지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산가족 면회소 공사가 2005년 8월 30일에 시작되었고 2007년 12월 7일 준공식을 가졌지만 실제로 활용을 못하고 2008년 7월 12일 날 완공했습니다. 이 면회소를 활용한 상봉 정리회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2000년대도 역시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적십자 회담이 개최되고 또 성과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970년대부터 2020년 현재까지의 남북 적십자 회담의 전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십자 회담은 1971년에 시작되었다. 남북 간 최초의 대화 시작이었고 이를 통해서 남북 간 대화의 채널과 소통 창구가 마련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적십자 회담을 통해서 이산가족 문제의 논의가 있었지만 1985년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단이 교환한 것 이외에는 이산가족 문제에 진전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1997, 1998년 사이에 대북 지원을 직접 하게 되는 성과는 있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적십자 회담을 통해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성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면 상봉, 화상 상봉, 서신 교환, 생사 및 주소 확인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면회소가 만들어졌고 면회소를 통해서 상봉 정리화라든가 화상 상봉이라든가 서신 교환 등이 당초의 목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이었으나 남북 적십자 회담은 인도주의적 측면보다는 당시의 국내적 정치 환경에 따라서 적십자 회담의 개최라든가 적십자 회담의 성과라든가에 다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50년간의 남북 적십자 회담의 협상 사례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